자, 미적분 일단은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극한의 성질은 자, 똑같다는 거야.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함수의 극한은 모든 실수를 따지기 때문에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합이 존재하지. 근데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고,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가 어떻게 돼? 자, 일반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연수를 따지지. 그래서 자연수 범위에서 따진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자,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지면 자, 일반항 AN이 값이 일정한 수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 극한값이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알파에 수렴한다고 그러지. 이걸 기호를 어떻게 써? 리미트 AN이, 그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야, 자연수. 그지? 알파에 수렴한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타지 쓰면 또 어떻게 써?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이야. 자, 얘 같은 경우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야? 자, 2분의 1이 되고, 그제?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2. 그제? 4분의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 값은 점점 어떻게 가까워지냐? 0.5, 2분의 1은 0.5지.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얼마? 0.6 얼마고. 그제? 4분의 7은 0.7 얼마지. 이런 식으로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에 뭐 한다?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예, 우리가 이제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제? 최고차항의 개수비잖아. 그제? 최고차항의 개수비. 여기 n이고, 여기도 n이지.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얼마? 1.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자, 일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이야. 자, 여기에 0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0제곱은 얼마야? 1이 되겠지. 요 1을 갖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고. 그죠? 3을 넣으면 얼마야? 4분의 1을 갖고. 그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을 갖겠지. 어떤 형태가 돼? 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만다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고. 자, 일반항 1일 때는 그죠? 상수지. 그죠? 아무리 항이 증가하더라도 그냥 1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 1에 그냥 뭐 한다?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알겠지? 자, 수열의 발사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 경우지. 자, 우리가 자, 함수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자극한과 우극한을 갖지 않을 때 발산한다고 배웠지.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제? 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양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n이야. 그제? n을 1부터 증가시키면 1, 2, 3, 4 계속 어떻게 돼? 이렇게 값은 무한대로 뻗어가지. 요 경우는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n 제곱이야. 1부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점점 값이 어때? 작아지는 거지. 요렇게 어떻게 돼?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어떻게 돼?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한다고. 자, 발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수열의 극한에서는 진동이라는 게 있어. 진동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하면서 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를 얘기해. 똑같은 값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야. 여기 1을 넣으면 얼마야? 1이 되겠지. 2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3을 넣으면 얼마야? 1. 4를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뭐가 반복해?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이런 경우를 뭐 한다? 진동한다고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똑같은 값이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를 뭐 한다? 진동한다고 해. 자, 예를 들어서 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n분의 1. 여기다 리미트 이렇게 n이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제?
얘는 어떻게 돼? 분모를 계속 증가시키면 점점 가면 어디에? 0에 가까워지겠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0에 수렴하겠지. 이렇게. 자, 요게 리미트.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떻게 돼? 그제? 계속 어떻게 되겠어? n 값이 증가하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할 수 있지. 얘는 어디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할 수 있고. 자, 얘 같은 경우 1부터 집어넣으면 점점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점점 어떻게 돼? 값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어떻게 돼? 발산한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값이 점점 작아지지. 자, 코사인 n 파이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코사인 파이지.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한번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는 얼마야? 1. 코사인 3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는 얼마? 1. 그 뭐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어떻게 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그럼 얘는 뭐해? 진동하는 거지. 진동도 하나의 뭐다? 자, 발산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자, 극한의 기본 성질. 이거는 함수의 기본 성질하고 똑같아. 자, 두 수열 an과 bn이 모두 자, 수렴해. 어디에 수렴하냐? 리미트 a는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b는 베타에 수렴해. 알겠지? 자, 상수배할 때 이렇게 상수배는 어떻게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c 곱하기 알파가 되는 것이고. 자, 극한의 가장 기본 성질은 뭐야? 일일이 이렇게 모든 항에 분배가 된다고 그랬지. 더하기도 이렇게 분배가 되고 빼기도 분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곱하기도 이렇게 분배. 그 다음에 나누기도 이렇게 분배. 그죠? 그래서 더하기부터 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분배되면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그지? 빼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분배한다 생각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누기도 일일이 분배하면 뭐야? 베타분의 알파. 단 주의할 게 뭐야? 리미트 b에는 자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되는 거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리미트 an이 4에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3에 수렴해.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3이면 1 될 것이고. 자, 요렇게 분배하고 요거 하면 2 곱하기 4 되겠지. 그다음 요렇게 분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8 더하기 15. 그래서 23.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자, 곱하기. 자,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 둘 다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4 곱하기 자,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자, 분모 이렇게 분배하면 자, 3을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9가 되고. 그제? 분자도 이렇게 분배하면 2 곱하기 8이니까 2 곱하기 4니까 8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보면 이렇게 분배하면 상수는 그대로 3이지. 자,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지. 그제? 그래서 그냥 3. 자, 요거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할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제? 근데 분모는 몇 차야? 2차. 분자는 몇 차야? 1차. 그제? 그럼 분모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0에 수렴한다고 그랬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하면 그냥 4. 자, 요렇게 분배하면 그냥 얘는 얼마야? 리미트 n분의 3은 0. 요렇게. 뒤에도 마찬가지로 요거 말 그대로 뭐야? 극한치하면 얼마야? n분의 4면 그냥 0. 요렇게 극한값 구하면 그냥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얼마? 자, 마이너스 8. 요러면 되는 거야.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자, 우리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이제 배우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건 다 배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어떻게 해줘? 나눠주는 거지. 그제?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지. 그제? 근데 극한값을 가질 때는 언제야? 분모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만 극한값을 갖고 그 극한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된다고 그랬지. 그제?
원래는 분모 분자, 분모의 최고차가 나눠줘서 구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차수가 같으면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비가 극합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오히려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크기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분자가 이 정도면 분모는 더 정가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지. 그럼 얘는 점점 어디 가까워진다고 그랬어? 0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반대로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오히려 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경우야? 분자의 정가량이 분모의 정가량보다 이렇게 더 커. 그러면 이것들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지. 알겠지? 그래서 극합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야?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을 때 그 극합값 어떻게 한다? 최고창의 개수비라는 사실. 자, 그럼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밑에 보면 자 2n 플러스 3분의 m 마이너스 1이지. 그제? 그럼 차수가 똑같이 1차 1차 같지. 그러면 개수비니까 그냥 얼마야? 바로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최고차만 보는 거지. 자, 차수가 2차, 여기도 차수가 몇 차? 2차. 그러면 개수비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야? 1분의 3이니까 자,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 분모는 몇 차야? 2차. 분자는 몇 차야? 1차. 그럼 분모의 정가량이 더 크지. 이런 경우지.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보면 반대로 분자는 2차고 분모는 1차잖아. 그제?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최고창의 부호가 이렇게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꼴은 일단 당식인 경우는 최고창으로 묶어주고 무식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근호가 있는 부분을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다항식. 그럼 봐봐. 요게 최고창. 자, 1은 그냥 상수니까 고정이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빼기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그제? 답을 내려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냐. 이건 답을 내면. 이거는 발산이지. 왜 그래? 자, 앞에의 증가량은 이 정도라면 뒤에의 증가량은 저곱이니까 더 크겠지. 뒤에가 더 팍팍 커지겠지.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알 수 있다고. 알겠지? 근데 이제 정확한 방식에 의해서 풀어보면 최고차으로 묶어내는 거야. 자, n 제곱으로 묶어낼게. 이렇게 n 제곱으로 묶어내면 n 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 n분의 2가 되고 빼기 1이 되겠지. 그제? 극한에 일일이 분배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를 극한치하면 얘는 어디로 가? 얘 0. 얘도 어디로 가? 얘도 0.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지 그대로. 그제?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얘는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는데 뒤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뒤에 것도 답만 내자면 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는 증가량은 이 정도, 뒤에 증가량은 요 정도잖아. 그제? 그래서 빼보면 앞에가 더 팍팍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 그냥 양의 무한대가 답일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해보면 최고창으로 묶어내면 자, n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5가 남고 여기는 n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뒤에는 5만 남겠네. 앞에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제? 무한대 곱하기 5 양수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해. 리미트 A는 알파의 수렴하고 리미트 B는 베타의 수렴해. 그러면 수열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으면 극한을 취하더라도 당연히 그제? 베타가 더 크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기 주위에 보면 자 AN보다 BN이 커. 극한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극한값이 크냐?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게 맞으려면 이게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야.
n분의 2야. bn이 1 마이너스 n분의 2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보내봐. 이렇게. 얘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남는 건 얼마 남아? 1만 남단 말이야. 리미트 an 얼마? 1. 자, 리미트 bn도 마찬가지지. 요건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지? 그 남는 건 뭐나? 1만 남겠지. 리미트 얼마? bn도 1이란 말이야. 두 개가 어때?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an보다 bn이 크다고 해가지고 극한치 한다고 해서 무조건 bn이 큰 게 아니라 같거나 크다라는 거 알아놓고 자, 요거 배우지? 자, an하고 자, an, cn, bn 순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리미트 an의 극한값 알파와 리미트 bn의 베타값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리미트 an도 얘도 어디로 가까워져?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베타에 수렴해.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리미트 cn도 어디에 수렴한다 갈 수 있지? 알파에 수렴한다 갈 수 있지. 그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랬지. 그지? 끼어있는 중간에 말 그대로 뭐야? cn도 어디에 가까워진다? 똑같이 an과 bn에 수렴하는 알파에 수렴한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수열 an에 대해서 a는 어떤 수인지 안 주어졌어. 요 a는 어떤 수인지 안 주어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자, a는 안 주어졌지만 an의 범위가 주어졌지.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극한을 취해보는 거야. 얘도 무한대로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극한을 취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비지. 이렇게. 그러면 앞에 게 어디로 가? 4분의 1로 갔겠지. 뒤에도 마찬가지로 개수비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뒤에 것도 어디로 가? 4분의 1로 가겠지.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리미트 n도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4분의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뭐다? 샌드위치 정리라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자, 함수의 극한과 가장 구별되는 게 이거야.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은 공비에 따라 수렴 발산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이면 자, 우리가 등비수열 어떻게 돼? ARM-1이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그죠? 자, A가 0이 아닌 이상 자, 공비에 따라 리미트 n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공비가 1이야. 1을 아무리 몇 번 곱하더라도 1이 되겠지.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1에 수렴한다는 사실. 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자, 요 A는 잠깐 치울게. A는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원래 공식은 ARM-1인데 그제?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빼기 1은 하나마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도 치울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면 돼? 이 공비에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공비가 이제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2제곱은 1, 그 다음에 세제곱은 마이너스 1, 4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가 반복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 계속 어떻게 돼? 반복하지. 진동을 하지. 그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한다?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야? 발산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공비가 이제 1보다 큰 경우를 해볼게. 기준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1과 1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의 바깥 범위를 이렇게 해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해볼 거야.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을 하든 2분의 1의 n제곱을 하든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렇게 n제곱을 할 때 n을 계속 증가시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경우는 해보면 계속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을 하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그제? 얘는 어떻게 돼? 진동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0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그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어디 가까워져?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뭐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사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1보다도 자, 큰 경우 한번 해볼게. 자, 요 범위 1보다도 큰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2 해봐. 2의 n제곱. 2의 n제곱은 어떻게 돼? 2, 4, 8, 16 계속 어떻게 돼? 값이 증가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해? 발산한다는 걸 수 있지. 그 다음 요 범위 해볼게. 요 범위는 그냥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해봐. 그럼 어떤 그림이 그러죠? 처음에는 마이너스 얼마야? 2였다가 그제? 다음 얼마야? 4였다가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8였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동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그제? 부호가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돼?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요 범위도 뭐해? 진동을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1보다 더 클 때도 뭐해?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풀마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진동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언제야? 자, 두 가지밖에 없지. 공비가 얼마일 때? 1일 때 1에 수렴하고 공비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이 알겠지? 그래서 얘는 크게 어떻게 나누냐?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앞으로 이렇게 풀 거야. 첫 번째, R이 1일 때.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 자, 절대값 R이 1. 이게 바로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네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더 클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자, 요게 의미하는 게 요렇게 풀어도 되고 얘는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걸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은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풀어. 알겠지? 이 중에서 참고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돼.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야? 조금 전에 배웠지만 자, 조금 전에 배운 게 뭐야? 첫 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아래 n제곱 꼴에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1은 포함하는 경우지. 근데 요거 첫째 항이 존재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첫 항이 0이 돼도 되는 거지. 요거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뒤에는 똑같고. 자, 예를 들어 하나 풀어볼게.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여기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라? 자, 무한대로 보낼 때. 그제? 뭐의 n제곱.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여기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이잖아. 그제? 그래서 여기 공비에 따라 이제 극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러면 리미트 a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0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지. 그제? 그러면 극한치 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0분의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이 나온다고. 자, r이 1이야. 딱 1을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1 더하기 1의 n제곱은 그대로 1. 위에도 1의 n제곱은 1. 그래서 2분의 1 나온다고. 자, r이 이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뭐야? 여기 마이너스 1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지? 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제외한 거야. 그러니까 저걸 빼고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R이 뭐보다는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리미트 A는 어디가 간다? 리미트, 자, R의 n제곱은 무한대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비지. 그럼 1분의 1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나와? 1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수렴 조건. 자, 요게 공비에 해당하지. 그럼 이 공비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어야 되고, 요게 바로 첫째 항에 해당하지. 그제? 그래서 첫째 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첫째 항이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제?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은 포함하는 경우 이거 풀면 되지. 그래서 앞에 그 두 개 풀면, 자, 요거 같이 풀면 양변에 어떻게 돼? 이식을 먼저 빼면 이렇게 되고, 그제?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만족하는 게 뭐야? x는 0 또는 x는 1 이상, 상 미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